안녕하세요. 가치 토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깨달음의 여정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눈을 감은 채 보냅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몸은 가만히 누워 있지만 사실 그 시간에 우리의 뇌는 낮보다 더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를 지키던 논리와 판단의 검열관이 조용히 자리를 비우는 순간 무대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마다 펼쳐지는 꿈은 단순한 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낮에 우리가 애써 외면해온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보내오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쫓기는 꿈, 떨어지는 꿈, 무언가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는 꿈. 이런 꿈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의식 아래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의식하며 떠올리는 생각들은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의 거대한 영역이 사실상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무의식에 새겨진 오래된 믿음이 먼저 방향을 정해놓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에 낮에 아무리 굳게 결심해도 무의식 깊은 곳의 믿음이 그대로라면 삶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매일 밤 출구를 찾아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깊이 흔들리던 무렵, 저는 낯선 건물 안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를 걷는 꿈을 자꾸만 꾸었습니다. 아무리 걸어도 문은 나오지 않았고 겨우 찾은 문을 열면 또 다른 복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새벽이면 가슴이 답답하게 눌려 있었고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이 꿈이 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곰곰이 생각하곤 했습니다. 낮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열심히 살고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지만 밤의 뇌는 거짓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길을 잃은 제 마음의 상태가 꿈이라는 거울에 고스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아침 원인모를 무거움에 눌린 채 눈을 떴습니다. 회사 생활 중에 찾아온 깊은 번아웃으로 마음이 많이 허해져 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내면을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고 싶어 긍정 확언을 시작했고 매일 좋은 문장들, 이루고 싶은 꿈들을 100번씩 노트에 적어 나갔습니다. 그거라도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아 정말 습관처럼 간절하게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다 보면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제 삶을 바꾸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긍정 확언의 힘을 진심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렇게 확언을 이어가던 100일 가운데 아주 가끔은 문득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한 기분이 드는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는 당황하거나 억지로 긍정을 쥐어짜내며 그 감정을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그 허전함과 의심마저도 내 마음의 일부로 온전히 인정하고 부드럽게 흘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이 조금 지쳐있구나 하고 가만히 알아봐 준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내면의 저항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던 순간들이 제 삶에 참 좋은 걸음이 되었습니다. 잠을 빨리 자야겠다고 조급해할수록 잠이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역설처럼
무의식의 저항을 무시한 채 억지로 힘을 주어 채우려고만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시끄러운 전쟁터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의지력은 무한한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의 여러 실험들은 의지력이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지치는 자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참고 견디고 결심하는 데 힘을 다 쓰고 나면 저녁 무렵에는 아주 작은 유혹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의지는 우리 뇌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나오는 유한한 자원일 뿐입니다. 반면 무의식은 빙산의 물밑처럼 거대합니다. 작은 의지가 거대한 무의식과 무작정 싸우면 결과는 늘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삶이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은 결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방향이 달랐던 것 뿐입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의식의 표면을 긁는 노력이 아니라 무의식의 깊은 바닥에 닿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깊은 바닥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새어나가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이제 우리 몸속으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그곳에는 머리가 잊어버린 기억을 대신 간직하고 있는 아주 작고 성실한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느끼는 미세한 감정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쁨의 순간에는 몸 전체가 가볍게 열리고 불안의 순간에는 어깨와 목이 먼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잊어버려도 몸은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 스티븐 포지스는 우리의 신경계가 의식보다 먼저 주변의 위험을 감지하고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신경계는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몸 전체의 상태를 그에 맞게 바꾸어 놓습니다. 상대방의 표정, 목소리의 떨림, 공간의 분위기까지 우리의 신경계는 1초도 쉬지 않고 주변을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감지장치가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어린 날에 겪었던 작은 충격이나 불안의 순간들은 기억의 창고에 고스란히 저장됩니다. 비록 머리로는 떠올리지 못할지라도 몸의 세포들은 그때의 긴장과 두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된 뒤에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는 순간마다 신경계는 자동으로 과거의 비상 스위치를 켜고 두려움의 통로를 다시 가동합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투 한마디에 마음이 하루 종일 무너져 내리거나 별일 아닌 일에도 심장이 먼저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저장된 기억이 지금의 상황 위에 겹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도 안에서는 온종일 보이지 않는 비상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가 새어나가던 구멍의 정체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막아내느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삶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데 써야 할 생명 에너지가 전부 흘러나가고 있었던 거죠. 마치 밑이 깨진 커다란 독에 매일 정성껏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듣고 훌륭한 책을 곁에 두어도 바닥에 구멍을 그대로 둔 채라면 그 모든 노력은 조용히 새어나가 버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더 많이 붓는 일이 아니라 먼저 독의 바닥을 살펴보고 깨진 자리를 메우는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뇌는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내면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뇌는 창조나 성장 같은 고차원적인 기능보다 방어 기제를 먼저 뜹니다. 이 상태에서는 시야가 좁아지고 오직 눈앞의 문제를 모면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게 됩니다. 삶을 혁신할 창의적인 생각이나 번뜩이는 직관이 들어설 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결국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과거의 익숙한 생존 방식만을 반복하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반복되던 어두운 꿈들은 바로 그 구멍의 위치를 알려주던 고마운 지도였습니다. 제가 꾸었던 끝없는 복도의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저를 괴롭히려는 악몽이 아니라 네 마음이 지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다정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어두운 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처럼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구멍을 어떻게 메우고 새어나가던 에너지를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흥미롭게도 그 해답의 실마리는 다시 꿈속에 있습니다. 꿈에서 우리는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내가 바라보고 의식하는 대로 새로운 공간이 실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꿈속에서 바다를 떠올리면 눈앞에 바다가 펼쳐지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그 사람이 어느새 곁에 서 있습니다. 공간을 바라보는 관찰자도 나이고 그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주인공도 나인 거죠. 그런데 꿈과 현실의 경계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질문을 던진 현자가 있었습니다. 2300여 년 전 중국의 철학자 장자입니다. 어느 날 장자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꽃과 꽃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바람에 몸을 맡기는 동안 자신이 장자라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완전하고 생생한 꿈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득 잠에서 깨어난 그는 아주 깊은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비가 내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장자는 이 짧은 이야기 하나로 우리가 현실이라 굳게 믿는 이 세계 역시 마음이 그려내는 하나의 거대한 꿈일 수 있다는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00년이 훌쩍 지난 뒤 현대 물리학은 이 오래된 직관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실험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단단한 현실 세계 역시 꿈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신비로운 실험의 진짜 의미가 이제부터 우리 삶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존 휠러는 과학의 역사에 놀라운 관점 하나를 남겼습니다. 우주는 이미 완성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는 참여자 우주론입니다. 그는 우리가 우주라는 연극을 객석에 앉아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에 함께 서 있는 참여자라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우리가 바라보기 전에는 안개처럼 퍼진 파동으로만 존재합니다. 어떤 정해진 위치도 없이 그저 가능성의 상태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관찰자가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입자는 파동의 성질을 버리고 특정한 자리에 단단한 알갱이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과학은 이것을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당대의 과학자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는 행위가 세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때까지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실험들은
계속해서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라보기 전에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가 바라보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확정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현실은 단단하게 고정된 고체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가능성의 바다였던 셈입니다. 장자가 나비의 꿈으로 던졌던 물음에 2000년 뒤의 물리학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원리 안에 새어나가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의 오래된 두려움을 나쁜 결점으로 여겨 필사적으로 시선을 돌리려 합니다. 어둠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 마음의 창고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문을 붙잡고 버티는 일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문 너머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고 우리는 평생 그 문 앞을 떠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방어의 모든 힘을 빼앗긴 상태에서는 정작 삶을 창조할 에너지가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문을 더 세게 밀어 닫는 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완전히 빼고 문을 열어 내 안의 어둠을 관찰자의 따뜻한 시선으로 가만히 바라봐주는 일입니다. 파동이 관찰되는 순간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되듯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순간 억누르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비로소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막연하게 떠돌며 우리를 괴롭히던 두려움도 정면으로 바라보는 순간 손에 잡히는 하나의 감정으로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또렷해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지혜를 2500년 전에 이미 완성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붓다입니다. 붓다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두 개의 화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을 맞게 됩니다. 아픔과 상실, 두려움처럼 피할 수 없는 삶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하고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려 몸부림치면서 고통 위에 더 큰 고통을 스스로 쌓아 올리는 거죠. 붓다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 화살은 맞을지라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 감정을 밀어내지도 붙들지도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고통을 없애려는 전쟁이 아니라 고통을 알아봐주는 고요한 시선. 붓다가 오래전에 전한 이 가르침은 오늘날 관찰자 효과가 우리에게 건네는 지혜와 정확히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원인을 캐묻고 분석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구나 하고 판단 없이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감정이 왔다가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봐 주는 거죠. 그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고 단순합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깊은 두려움을 품고 외롭게 자라온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한 어둠 속에서 홀로 웅크려 있는 어린 시절의 나를 마음속으로 가만히 불러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지 어떤 판단도 하지 말고 그저 온전히 이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곁으로 다가가 작은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이며 그동안 혼자 두어서 미안했다고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이어가 보면
가슴 한가운데가 서서히 따뜻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머리로 떠올리는 일이 아닙니다. 몸과 신경계에 새겨진 두려움의 신호를 안도감이라는 새로운 주파수로 다시 쓰는 경이로운 과정입니다. 매번 반사적으로 켜지던 비상등이 서서히 꺼지고 신경계가 비로소 진정한 휴식과 회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둠을 미워하는 대신 품어 안을 때 그 캄캄했던 자리는 생명력을 길러내는 가장 비옥한 대지로 변합니다. 흙 속의 작은 씨앗이 어둠을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양분을 얻어 마침내 큰 나무로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양자도약의 원리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가 더 높은 궤도로 옮겨가려면 그 사이의 에너지 간격을 단 1%의 부족함도 없이 100% 채워야만 합니다. 99만 채워지면 전자는 중간에 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리에 그대로 머뭅니다. 오직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에만 차원의 이동이 허락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도약에는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전자는 낮은 궤도에서 높은 궤도로 옮겨갈 때 그 중간 지점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과정을 건너뛰고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자리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완성되는 순간 단번에 도약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내면의 소리 없는 전쟁이 끝나고 흩어졌던 에너지가 온전히 채워질 때 우리는 삶의 차원을 도약시키는 임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어느 날 문득 완전히 달라진 자리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견뎌온 시간들이 사실은 도약을 위한 에너지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언가를 절실하게 원하는 마음은 역설적으로 지금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결핍의 신호를 세상에 보내는 일입니다. 반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미리 감사하는 마음은 완벽한 충만함의 자리 위에 단단히 서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품고 있어도 어떤 파동 위에 서 있느냐에 따라 삶이 응답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결과를 억지로 붙들고 통제하려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삶의 거대한 흐름을 향한 깊은 신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포기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기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결국 내 마음이 보낸 파동이 세상이라는 거울에 반사되어 돌아온 정직한 메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낮 동안 애써 감추어온 마음이 있다면 미워하는 대신 가만히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잘 버텨냈다고 스스로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다정함이 쌓이는 만큼 새어나가던 에너지는 조용히 다시 차오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장자의 나비처럼 지금 스스로 꾸고 있는 꿈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꿈속의 세계가 바라보는 대로 그려지듯 눈앞의 현실도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새롭게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채워진 에너지가 임계점을 넘는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리에서 기적처럼 눈을 뜨게 될 겁니다. 그 파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인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의식의 성장을 함께 해주시는 가치토커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밝히는 이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더 깊은 가치를 전해드리기 위해 오직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후원과 멤버십 가입은 제가 이 길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응원이자 소중한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가치 토커가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 채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과 후원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구독과 좋아요라는 따뜻한 사랑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